앱스코에서 제공하는 AI 기능을 활용한 학술 자료 탐색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AI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앱스코에서도 이러한 AI 기능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AI 기능이 있는지, 이 AI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소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또는 앱스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앱스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앱스코는 학술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 대학, 기업, 정보기관, 연구소, 병원 등 도서관을 통해 사용자들을 위한 퀄리티 높은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사입니다. 자,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앱스코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나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하단에 먼저 주의사항을 살펴봐 주시면 소속 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책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먼저 관심 있는 연구 및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예정이지만 해당 방법으로도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한 450여 종 중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만큼 구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 도서관에서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그럴 경우 A 대학 소속 이용자분은 10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B라는 기관의 도서관에서는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그럴 경우 B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분은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앱스코 AI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45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 대표적으로 국내 많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8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제 분야를 특화하고 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전자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의 대표적인 최대 원문 제공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 명칭 가장 끝에 Ultimate라고 보이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버전은 경우에 따라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프라이머, 엘리트와 같이 버전이 구분이 되는데요. 해당 버전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구독할 수 있는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원문의 종수에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여러분들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금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아카데미 설치 얼티메이트를 구독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그럼 이 컨텐츠에서는 어떤 저널들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소속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시면 경영 경제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소스, 종교신학, 아틀라,
전자책인 앱스코 이북뿐만 아니라 간호보건학의 시날, 의생명학의 매들라인, 인문민속 언어의 MLA, 그리고 교육학의 에듀케이션 소스까지 예시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주실 부분은 아카데믹 서치, 비즈니스 소스, 에듀케이션 소스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의해 주실 부분은 아카데믹 서치나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주제 분야는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명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에서는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하나의 인터페이스,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서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인터페이스가 작년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제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인터페이스라는 점 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카데믹 서치, 비즈니스 소스, 에듀케이션 소스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접속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에 세 가지 모두 구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접속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관마다 도서관 홈페이지 인터페이스가 다르고 또 메뉴 구성과 메뉴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기관마다 약간은 상이하겠지만 검색 또는 자료 탐색 또는 뭐 도서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검색 또는 자료 탐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나타나는 하위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또는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찾아서 접속해 주시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국내 국외로 구분돼서 제공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꼭 국외로 들어가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검색창이 있는 경우 또는 ABC 또는 가나다가 있는 경우에는 앱스코라고 검색을 해서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앱스코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카데믹 서치 또는 비즈니스 소스 또는 에듀케이션 소스 아마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 한 가지 이상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칭으로 선택을 해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앱스코로 검색했을 때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공 주제 분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접속 방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앱스코 AI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하셨다. 그럴 경우 검색 옆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책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현재 데모 페이지로 보다 더 많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통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앱스코 제공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는 모두 선택해서 이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 번에 검색하고 자료 활용까지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을수록 나는 주제 분야를 조금 더 폭넓게 선택해서 한 주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주제 분야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AI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추럴 랭귀지 서치라는 부분인데요. 한국어로는 자연어 검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고급 검색 방법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검색 쿼리, 불리언 연산제를 활용해서 검색 쿼리를 활용하면서 검색을 수행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키워드가 아닌 질문 형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내추럴 랭귀지 서치입니다. 질문 또는 문장 형식으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질문 또는 문장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그 질문 또는 문장을 분석하여 최적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교육 종료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 자료를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추후에 공유해 드리는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다면 해당 클릭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자연어 검색 관련해서 이용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부분을 통해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추럴 랭귀지 서치, 자연어 검색은 무엇인가요? 라고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즉 대화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최근 AI 도구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연구자 또는 많은 학생분들이 AI를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AI한테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또는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와 같은 이런 일상적인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검색을 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빠르게 내가 찾고자 하는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 또는 문장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자연어 검색입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을 간소화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인사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 인사는 생략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질문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채팅창 또는 Q&A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자연어 검색을 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셔서 기본 검색을 수행하시면 근접 단어 검색의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oximity search라고 하는데요. 내가 검색한 예를 들어 뭐 소셜 미디어라고 할 경우 소셜 미디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소셜 미디어와 근접한 단어를 위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문장으로 질문을 했는데 근접 단어 검색이다. 그러면 두 개의 검색 결과, 굉장히 적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은 Why don't men and women exercise? 라는 의문문의 질문인데요. 여기서 근접 단어 검색은 why 하나, man 하나, woman 하나, exercise 하나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를 뽑아서 근접 단어 검색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어는 자연어 검색으로 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가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why나 don't 같은 불필요한 단어는 제외한 필수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장 또는 질문을 검색하기 위해서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인화면 검색창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연어 검색이 보이게 됩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해당 기능은 사용을 하지 않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해당 토글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속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해당 기능 활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자연어 검색이 보이게 되고요. 기관에 따라서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있거나 또는 디폴트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디폴트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단어 또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 쿼리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장 또는 질문으로 검색할 때는 꼭 해당 토글을 보이시는 것처럼 활성화해 주신 상태에서 질문 또는 문장으로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예시로 문장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주제로 검색을 해주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질문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핫한 인공지능이 고등교육에서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문장 또는 질문으로 검색을 하게 되시면 AI가 자동으로 이 질문 문장을 분석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그리고 학습, 러닝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 결과가 쭉 나타나게 되고요. 저는 현재 3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92,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검색 결과 건수는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종류 또는 버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 결과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제목에서는 노란색으로 키워드가, 출판사항 또는 초록 주제어에서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볼드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상세 설명의 상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메타데이터에 내가 검색한 키워드 관련된 관련성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얼핏 봤을 때 Artificial Intelligence, Higher Education, Learning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적합한 검색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AI가 이 질문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아마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AI가 이 쿼리를 만들었는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5월 연산자는 동의어 유효어를 검색할 때 활용하는 불리한 연산자로 AI가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인공지능 또는 AI 또는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으로 함께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나열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고등교육도 고등교육 키워드 하나가 아닌 대학교육, 고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이라고 나열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도 마찬가지로 학습, 학습 지원, 교육 지원, 학습 보조라는 키워드까지 나열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문 키워드도 함께 나열을 해서 검색을 수행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한국어 관련된 자료보다 해외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자료를 찾으실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탐색하실 때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로 질문하실 때는 한국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한국어 쿼리와 영어 쿼리를 모두 보여주는 반면 만약 영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잠시만요. 구체화된 GD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영어 쿼리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한국어로 질문을 하시면은 한국어 쿼리와 영어 쿼리가 동시에 검색이 함께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필터에서 언어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은 검색 결과에 한국어와 영어로 된 자료가 모두 검색이 될 텐데요. 거기서 나는 한국어만 보고 싶다. 또는 영어로 된 자료만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해서 해당 언어로 작성된 결과만 살펴보시거나 또는 영어로 된 자료만 살펴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영어로 질문을 하시면 당연히 영어 쿼리만 나타나면서 해당 쿼리에 맞다 적합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연어 검색을 끈 상태에서 질문 또는 문장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어 검색을 켜 보신 상태에서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검색 결과를 미리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이시나요? 자연어로 검색했을 때는 이만큼 금전 단어로 검색했을 때는 51만 건 정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 결과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질문 또는 문장에 대해서 근접 단어로 검색할 것인지 자연어로 검색할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어로 검색하셨을 경우에는 꼭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더십 앤드 매니지먼트라는 질문 또는 문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문장 형태로 검색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AI가 리더십과 또는 리더 또는 executive라는 키워드를 나열해 주었고요. 매니지먼트도 매니저, 오거나이제이셔널 스트래티지라는 키워드를 함께 나열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점은 근접 단어로 검색했을 때는 리더십 하나, 매니지먼트 하나, 각각의 키워드 하나하나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더 적은 수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게 되신다면 AI가 자동으로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에 대한 동의어, 유의어까지 나열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더 많이 150만 건 정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당 부분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AI 인사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사이트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인데요. AI 인사이트는 문서에 대해서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요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빠르게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전체 텍스트 논문을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사이트 생성은 여러분들 검색 결과 하단에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인사이트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 요약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요약을 생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그 방식을 적용해서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원문, 풀텍스트를 직접 참조해서 요약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특히 이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성된 요약 정보는 주제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를 거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AI 인사이트가 유용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논문의 대체적인 요약 정보는 초록 앱스트랙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주제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AI 인사이트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검색 결과에서 더보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에서 저널에 따라 또는 출판사에 따라서 출판물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구조화된 초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또는 연구 결과 또는 시사점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잘 요약이 돼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초록이 있는 반면 간단하게 개요, 논문의 배경 또는 논문의 목적과 같이 그런 부분만 서술한 불완전한 초록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불완전한 초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AI 인사이트는 실제 논문의 결과 내용에서 핵심 결과 내용을 요약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했는데 몇백 건, 몇천 건 정도가 나타났다. 그럴 경우 사실 우리가 몇백 건, 몇천 건을 하나하나 원문을 읽어보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빠르게 제목 먼저,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초록, 주제어를 판단하신 다음에 AI 인사이트 생성까지 확인하시면서 이 논문이 이러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구나. 나는 이런 리더십으로 어떤 혼란이 가중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 논문이 다루고 있구나 해서 원문을 이용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참고할 것인지 어떤 논문의 원문을 읽어볼 것인지 판단하는 데 좋은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검색 결과에서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이 있는 경우에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약 정보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언어로 제공되는 결과든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언어가 한국어면 한국어로 결과가 제공이 되게 되고요. 만약 나는 한국어로 제공되는 요약 정보를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인터페이스 언어 자체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언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제공이 되지만 마이 앱스코 내 환경 설정에서 언어 자동 설정을 해제해 주시고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인터페이스 언어가 모두 영어로 변경이 되면서 AI 인사이트도 영어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인사이트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인사이트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데이터베이스, 특정 결과에 대해서 원문을 저희가 확보한 경우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AI 인사이트를 통해서 초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AI 인사이트는 이런 내용을 요약해 주는 주요한 기능이구나라는 점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AI 기능, 제언어 검색과 AI 인사이트 요약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AI 도구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자료도 AI가 찾아주고 또 정리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윤리적으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저희 앱스코어에서는 윤리적으로 연구자들이 실제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자연어 검색과 AI 인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Q&A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자연어 검색을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짜서 추가적인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논문의 구체적인 분야나 게재된 학술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 자연어 검색은 특정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특정 필드라는 부분은 지금 질문을 해주신 논문의 구체적인 분야 또는 게재된 학술지를 구분하는 필드를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검색을 수행하신 후에 필터에서 보시면은 출판물 또는 출판사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게재된 학술지를 특정해서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거나 하시는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출판사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구체적인 분야 같은 부분에서는 주제 필터에서 예를 들어 나는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했는데 예를 들어 뭐 컴퓨팅, 테크놀로지 관련한 자료만 찾고 싶다. 그럴 경우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해당 부분을 선택하시고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어 검색은 특정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수행하기보다는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검색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사이트 기능을 사용할 때 요약하는 방법이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현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약 기능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요약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질문 주셨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AI가 만들어준 쿼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 쿼리를 복사해서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예를 들어 여기서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할 것인지 제목에서만 검색을 수행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나는 특정 저널에서 찾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제공처 SO를 선택하시고 명을 입력해 주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인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은 저장하거나 반출하기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잠시만요. AI 인사이트 자체를 생성한 것을 바로 저장하기에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우측에 보이시는 My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시면 검색 결과마다 저장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사이트 저장은 어렵지만 논문 검색 결과 자체는 저장이 가능하며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책갈피 아이콘 또는 프로젝트는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기능으로
빠르게 저장을 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가할 것인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마이페이지 북마크된과 프로젝트에 해당 항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I 인사이트 저장 대신에 검색 결과를 먼저 저장하신 다음에 실제 검색 결과 저장된 북마크에서 이동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목을 복사해서 검색하시면 동일하게 AI 인사이트 버튼을 통해서 누역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하기는 아마 인용을 문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인용은 점세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버튼을 통해서 원하시는 참고문헌 스타일에 따라서 변경된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거나 또는 인용 정보 내보내기 탭을 통해서 엔드노트나 랩워크스와 같은 서술 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